기출문제 풀인데 출제가 오늘 여기 배우신 내용하고 전주에 암기사항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정리할 거니까 출제가 한 2문제 3문제 오늘 기출문제만 해도 응? 시간 되시면 듣고 가시라고. 접수하신 분은 좀 미안한데 마지막 시간이니까 오후에 별일 없으면 듣고 가시라고. 기출문제집 있으신 분들은 한번 봐주는 거요. 돈 내고 끄는 사람 기분 나쁘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는 부동산 못해. 우리는 하나요. We are the world다. 자 보세요. 지금 배우실 게 두 번째 외국인 특례 규정이 있다. 자 보세요. 이렇게는 이해하고 보셔야 돼. 외국인 특례 조항이다는 말은 요걸 왜 두었는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내국인도 부동산 등을 매매했다면 신고해야 하네요. 신고해야 되죠. 외국인도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겠죠. 대한민국 국민이면 토지 건물 공급 계약, 토지 분양권, 상가 분양권, 주택 분양권 매매 신고하죠. 매매가 아니면 교환 정의하잖아요. 이건 따로 신고해요? 안 한다고. 근데 외국인은 매매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외국인인 특성이기 때문에 매매가 아닌 교환 계약할 수 있다. 정의할 수 있잖아요. 외국인의 부동산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잖아. 그래서 특례를 둔 거예요. 그러면 특례 조항은 뭐는 빠지고 매매는 빼고 나머지 계약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따로 특례를 두어서 신고하라 그 말이에요. 관리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이건 뭐 작년까지 있을 때 외국인 토지법 내용 그대로입니다. 외국인 토지법. 근데 바뀐 게 뭐인가 하니까 작년까지 외국인 토지법 할 때는 외국인이 토지 취득할 때만 신고를 했는데 이제는 부동산 등이에요. 외국인도 이제 어쨌든 토지 건물뿐만 아니고 권리도 신고한다. 여기 바뀐 거야. 모의고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고 건축물 취득하는 경우에도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예? 토지법에서는 토지만 다뤘는데 이제는 특례 규정에서는 외국인이 토지뿐만 아니고 건축물도 다. 그래서 제목이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서 토지 건물 다. 아시겠죠? 네. 박스가 핵심이요. 신고제 허가제 있죠? 외국인 등이 부동산인 토지 건물에 대해서 신고를 해서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허가를 받아야만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신고는 3가지. 외국인이 어떤 계약은 빼고 매매는 뭐로 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로 가고 교환 증여 계약도 계약이죠. 그 다음에 계약이 아닌 방법 계약 외 원인 민법 187조 배우시죠? 상소, 경매, 환매권 행사, 그 다음에 법인 합병 있죠? 그 다음에 계속 부여 방법도 있다. 요 3가지는 신고 방법이고 신고는 사전에 신고한다. 사후에. 신고는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 전체 따졌을 때 요거는 허가는 자 가만히 있어봐요. 신고할 때는 토지 건물 다 적용돼서 사후에 신고하면 되는데 허가는 토지입니다. 토지. 그러니까 여기는 사후 신고하면 된다 그 말은 허가 대상보다는 경미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사후에 신고만 하라 그 말입니다. 여기는 허가 대상 토지는 좀 이따 보시겠지만 군사 문화 생물 생태다.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국방 목적상 중요하죠. 문화재 보호법상 지정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은 보존재산이니까 중요하죠. 야생 생물 특별 보호구역 생태 경관 보존 지역 내에 있는 것은 일반 땅보다는 중요 목적이니까 요 구역 군사 문화 생물 생태 구역 지역 내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싶으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고자 허가 받아야 한다. 한 후 신고해야 한다. 아시겠죠? 그러면 외국인 등이 그 말은 외국인 개인, 외국법인, 국제기구, 외국정부 있죠? 등이 토지 건물에 대해서 어떤 계약을 한다? 매매는 빠지고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을 했다고. 그건 대표적으로 증여겠죠. 그러면 신고하라 그 말입니다. 사후에 신고하면 되죠. 언제부터 60일? 항상 60일이 함정이 아니고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 신고하죠. 특례 조항에서 토지 건물 교환 증여 계약했는데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제재가 300만 원이야 뭐.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신고하지 않으면 얼마? 500만 원. 외국인 특례에서는 신고하지 않으면 얼마? 300만 원. 계약일 때만 300입니다. 300만 원이야 과태료. 과태료하고 벌금하고 같아야 달라요. 많이 다른 거요. 벌금은 법원 재판에서 선고받은 형벌이요. 그래서 이 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으면 결격사유인데 과태료는 법원하고 관계없이 시군구청장이 시도의사 국장이 주는 거 아니야. 경미한 거. 과태료는 500만 원 이렇게 받아도 결격사유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자리에 벌금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 최근 시험에 외국인 등이 신고를 하자는 경우 벌금형 대상이다. 벌금형 하면 안 돼요. 벌금형이 아니고 300만 원이냐 과태료. 벌금액서 적으시라고 박스에다가. 외국인이 계약이 아닌 방법. 외국인이 상속받아서 부동산 취득할 수 있잖아요. 경매로 낙찰받을 수 있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하라 판결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환매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은 외국인이 종전에 환매권 팔면서 환매권 보유할 수 있잖아요. 환매권을 당시 행사한다. 그 말은 다시 내한테 팔아라 그 말 아니야? 다시 취득하겠지. 외국 법인 있나요? 외국 법인이 다른 법인 있나요 없나요? 외국 법인이 그냥 합병한다고. 그러면 A 법인이 B 법인을 합병한다고. 그러면 B 법인이 가지고 있던 토지 건축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합병할 때도 신고하라고. 그러면 상속, 경매, 판결, 환매권 행사, 법인 합병은 계약이요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 아니 계약 외. 계약 외니까 체결한 날 하면 안 되겠죠? 언제부터 6개월?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몇 개월? 요건 6개월이 중요해요. 6개월. 자, 그 다음에 계약 외 중에 시험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겁니다. 경매입니다. 경매. 외국인 등이, 외국인 개인 법인, 그 다음에 국제기구, 외국 정부가 경매로 토지 건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소유권 취득한 날부터 신고하라 그 말 아니야? 경매는 낙찰자가 소유권 취득한 시점 현재 이제 경락이라 하지 않습니다. 매각대금이라 해요. 민법 시간에 경락대금, 그건 옛날 말이고 매각대금만 납부하면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죠. 여기에 시험에 2번 이상 나왔어요. 외국인 등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언제부터? 매각대금 납부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매각 결정길 이렇게 따라 말씀하면 안 된다고요. 신고하지 않으면 얼마? 100만 원이야? 벌금형이다. 과태료. 계속 보유는 뭐예요? 원래 누구 부동산이었는데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처음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 건물이었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낙가무로가 되었죠. 외국인이 되었다고. 외국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당시 토지 건물을 계속 보유하고 싶다. 현재 보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제 누가 된 다음이요? 보유 신고하라고. 그러면 언제부터 6개월? 외국인으로부터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신고하지 않으면 100과. 계약만 언제부터? 60일이고 300만 원이고 계약외나 계속 보유는 몇 개월이고 6개월이고 얼마다? 100만 원. 구분하시라고. 그 다음 허가 대상이 있다. 군사문화, 생물생태. 군사문화는 생물생태다 이렇게 암기해요. 이것도 이대로 거둬놔요. 외국인 특례 규정상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은 이 나왔어요.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 그런 말 없잖아요. 공원보호구역, 공원구역은 외국인 특례법상 허가 대상 아니에요. 군사문화, 생물생태만.
요건 일반 토지보다는 중요한 목적에 제공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막 가져가면 안 되겠네. 그러면 계약을 한 후가 아니고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 신청을 넣어야 되겠죠. 그럼 허가 신청을 어디 가서 했다? 시군구청장인, 여기는 허가관청이잖아요. 허가제도니까 시군구청장이 국방부 장관하고 협의해 보니까 지금 외국인이 이게 뭐 아니라 외국인이 지금 취득하고자 지금 허가 신청 들어온 땅이 군사기지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를 취득할 허가 신청 들어왔다고. 그 누구하고 협의해 봐야 돼? 국방부 장관. 국장은 아니고 국방부. 협의해 보니까 아직까지 국방 목적상 중요 목적에 제공돼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외국인 취득하지 못합니다. 지장이 있으면 불허가 처분하면 되죠.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중앙행정기관이 장하고 협의를 거쳐보니까 지장이 있다라고 하면 불허가 처분, 지장이 없으면 이제 가져가도 되겠다. 허가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이 되면 허가는 하여야 한다. 기속행위. 허가 대상인데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허가 받으면 계약하겠죠. 계약은 유효 무효? 허가 제도는 효력 규정이요. 좀 이따 배우시는 토지 거래 허가 제도 효력 규정. 계약이 유효하니까 외국인이 취득하겠죠. 근데 허가 대상 군사 문화 생물 생태인데 허가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 외국인이 가져가면 안 되겠죠. 야는 교도소 가야 돼. 형벌이 얼마? 2-2. 허가 대상만 2-2요. 그러면 허가 신청 받으면 시군구청장은 며칠 이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해야 한다? 이게 허시고요. 허가 신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허시고. 보시고는 없어졌어요. 그 박스만 보시면 거기 시험 나와요. 보시고는 없어요. 자꾸 보시고 하지 말고 손 씻고 있다. 손 씻고. 그 다음에 허시고. 그걸 풀어놓은 게 밑에 내용이요. 옆에 125페이지 4번에 신고서 제출 대행할 수 있다. 어쨌든 대행은 뭐가 안 돼? 전자문서 안 된다. 그거 보시면 돼. 밑에 7번 동그라미 있나요? 신고 내용에 제출 있죠.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얼마? 1개월 이내에 누구한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있죠. 제출해야 한.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법에서는 누구하고 똑같이 구하는가? 시도지사급으로 봐요. 그러니까 직접 누구한테? 시장은 시장인데 원칙은 시군구청장이 누구한테 올리는데? 시도지사한테 올리는데 어떤 시장은 특별자치시장은 바로 누구한테 간다? 국장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맨 밑에 니은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뭐 해야 되겠죠? 얼마 이내에? 1월 이내에 국장에게 제출. 그 다음에 2번 토지거래 허가이죠. 토지 동그라미 허가. 허가 제도는 뭐만? 토지만. 1번의 둘째 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 받아야죠. 다만 예외로 외국인 등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 계약 허가 받은 경우에는 다시 특례법상 허가 받는다. 그 말은 군사문화 생물생태 구역 지역이 좀 이따 배우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면서 외국인 특례법상 허가구역이어서 외국인도 토지거래 허가는 면제가 없으니까 토지거래 허가 받잖아요. 받으면 다시 외국인 특례법상 허가 다시 받는다? 필요 없다. 토지거래 허가 받은 경우에는 특례법상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 1번에 군사, 2번 문화, 생물, 생태 돼 있죠. 허가 대상 구역 지역을 꼭 체크하시고. 밑에 4번 신청 허가 신청서 제출 대행도 할 수 있는데 뭐는 안 되고 전자문서 안 된다. 옆에 5번 협의 신고관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죠. 지장을 주면 불허가 처분.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허가는 하여야 한다. 며칠 이내에. 동그라미 6번에 15일 허시고. 됐죠?
동그라미 9번 허가 규정 위반 시 계약의 효력 및 제재. 허가받지 않은 계약은 뭐?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무효. 형벌이 얼마? 2-2. 상호수위는 나중에 하셔야 돼. 상호수위는 이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법인, 정부가 일본 내 토지를 취득하고 싶은데 일본법에서 대한민국 국민, 법인, 정부는 일본 땅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제한하면 제한하는 일본인, 일본 국민, 법인, 정부도 대한민국 내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다. 제한하는 국가는 같이 제한하기 이 상호주의야. 토지 취득 문제죠. 토지 취득 문제니까 누가 결정해요? 국장이 결정해요. 모의고사 오시면 기획재정부 장관 이렇게 나와요. 됐어요. 그 정도 하시면 돼. 토지 거래 허가 제도. 자, 토지 거래 허가 제도는 일단 128페이지 표 있죠. 그걸 나중에 8월달 진도과는 요걸 볼 줄 아셔야 돼. 여기 전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옆에 129페이지 토지 거래 허가구의 지정, 재지정, 축소, 해제 절차 있죠. 박스 그거. 요건 조창현 선생님 공법 작년 책을 뺏긴 거야. 조금 변형시킨 거다. 좋아 죽는다 조창현 선생님은. 이거 안 했네. 이거 할 때 2시간 3시간 걸렸는데 걱정이 좀 되시면 네가 이거 토지 거래 허가제도 하겠나 이렇게 뭐 하면 되지. 이게 무엇이라고 이게 뭐. 131페이지 허가 대상 있나요? 박스 있죠. 그 다음에 133페이지 박스 있다. 허가 절차 넘겨보시면 136페이지 선매 절차 있죠. 136 하단에 137페이지 불허가 처분지 사건 보호 있죠. 내용이 너무 많다. 지겹다 이거 진짜. 그래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공법 기출문제를 쭉 보니까 난이도가 높은 것은 안 나와요. 최근 21일부터 작년 27일까지 공법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문제는 쉬워요. 그래도 올해는 지금 프린트물 나왔듯이 신고 포상금 제도 있죠. 그거 하고 바뀐 내용이 있으니까 조금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흐름을 잡아서 설명을 개랄지고 틀을 잡아놓고 내용을 채워봅시다. 배고프다. 저는 겨울에는 살이 좀 빠졌다. 여름에 살이 또 쪘다가 살이 속 빠져가지고 바지를 싹 줄였는데 10만원 들이가 다 싹 바뀌었는데 또 살이 찌니까 또 늘리지도 못하고 이제 옷 사달라고 이야기도 못하고 학원 꼬라지가 이러니까 귀도 안 들려요. 이제 안 들려. 자, 토지 거래 허가 제도는 일단 목차가 토지 거래 계약을 하고자 한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라는 것이 토지 거래 계약 허가 제도겠죠. 그러면 허가 대상 구역 지역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땅에 어떤 지역을 지정할 것인가 지정 요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요건을 먼저 하셔야 돼. 전국 중에서 어떤 지역인가 그걸 먼저 하셔야 돼. 지정 요건이 파악되시면 지정권자가 누군지 나와야 되겠네. 지정권자가 몇 년 이내에 정해서 허가 구역을 지정할 것인가 여기 기본. 그러면 허가권 지정권자 나오면 지정 절차가 있다 없다? 심의하고 공고하고 통지한다는 절차가 있어요. 여기에 가장 1번 두 번째 허가구역 지정되었죠. 그러면 허가 대상인 것은 어떤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허가구역 내에 있다고 해서 다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허가 대상이 파악되면 허가 절차가 있겠네. 허가 절차. 자, 허가 절차는 조금 더 적으면 허가 신청을 공동으로 넣으면 허가관청에서 민원 사무 처리 기간이 있다. 옛날에 10월 정했는데 자치단체마다 7일, 10일 다르니까 그냥 민원 처리 기간 내 허가 요건에 적합하면 뭐 허가해야 되겠죠. 허가 요건에 적합하지 못하면 불허가 처분하겠죠. 그런데 허가 신청을 받고 보니까 지금 개인끼리 매매계획에서 팔라고 허가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시군구청장 입장에서 보니까 이걸 개인이 가져가는 것보다
공익용으로 쓰는 게 더 좋겠다 판단되면 허가 신청 받았죠. 그러면 먼저 매수할 수 있는 선매 협의 절차를 거칠 수가 있어요. 그 선매 협의는 국가기관 등 중에서 한 사람 선매자 지정해서 토지 소유 찾아가 협의를 해봐라 그 말입니다. 협의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이유가 시가대로 선매하는 게 아니고 감정 가격대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토지 소유자 같으면 협의해 주겠어요? 선매 협의가 잘 안 돼. 허가 신청받고 선매 절차를 거쳐야 돼. 1개월 이내에 협의가 안 됐어. 그러면 다시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한다고. 그러니까 선매 협의제도는 수용하는 거 아니에요? 매매인데 국가기관 등이 공익사업용으로 우리가 먼저 가져갈게 라는 우선 매수권이지 수용권 아니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용할 수 있다? 아니요. 그때 다시 허가 완청이 뭐 한다고? 요건을 따져서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해요. 그러면 불허가 처분을 받게 되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불허가 처분, 나는 허가 요건을 갖췄는데 불허가 처분 나오면 이의 신청할 수 있어야지.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허가 처분을 해줬으니까 나는 팔아야 되고 돈이 필요하니까 네가 매입해가라 라고 매수 청구할 수도 있어요. 불허가 처분 받으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럼 허가 받은 다음에 계약하겠네? 계약은 뭐? 유효. 등기 넘어가겠다, 그죠? 자,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 받아서 토지 취득했죠. 토지 취득했다면 취득할 때 목적이 있다 없다? 주거용으로 쓰겠다, 농업용 쓰겠다, 목적 있죠. 취득 목적이 있는데 취득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한다. 토지 이용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목적대로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왜 니는 주거용으로 쓴다고 했으면 집을 지어 살아야지, 써야지, 왜 안 쓰냐? 이행명령을 해요. 이행명령 기간을 3개월 줘요. 목적대로 이용하라고. 이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말 안 듣죠? 이행할 때까지 계속 때린다? 이행 강제금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의무 기간이 몇 년인가 이것도 나와요. 이행 강제금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서 7%, 5% 요거 암기사항 이런 것들이. 요게 전체 내용이에요. 간단해 보실 때 요거하고 요 두 가지는 쉬워. 암기사항이 이쪽에 암기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프린트볼 나갔듯이 앞에서 방금 전에 배우셨던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것은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일일이 국가기 시군구청장이 단속할 수 있어 없어요? 보상금 주겠다 그 말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받았다고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것도 보상금 준다 이렇게. 보상금 제도는 오늘 볼 시간이 없을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데 우리 앞에 보상금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비교하시면 되니까 여기까지만 정리 좀 합시다. 자, 전국토 중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요건은 어떤 토지이기 때문에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가? 토기가 있다 없다? 토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토기가 우려가 있다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해요. 그 투기가 많다, 우려가 있다, 지가가 올라간다, 우려가 있는 지역은 계획이 있다 없다? 도시군 관리계획 계획이 있죠.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 계획을 변경하겠다고. 일반 토지보다는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이다, 완화되는 지역. 그래서 그게 틀리는 거예요. 행위 제한이 강화되면 제한이 더 강해지니까 투기가 몰려요. 거기 안 몰리지. 법이 개정 폐지가 되어서 행위 제한이 빨간 펜으로 적어야 되겠다. 완화되거나 아예 행위 제한이 해제되는 지역에 몰린다 그 말입니다. 이미 개발 사업이 시행 중에 있다고. 몰리겠죠?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고. 몰리겠죠? 그 인근 지역까지 여파가 있겠네. 투기가 승행한다, 우려가 있다, 지가가 급격히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을 풀면 계획 수립, 계획이 변경되는 거. 행위 제한이 뭐? 완화, 해제. 사업 시행 중 예정 인근 지역. 그 다음에 밑에 시도의사, 시군구청장이 지정해달라 요청하는 지역이 있겠죠? 여기 요건이에요. 지정권자 누구야?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작년에 공법 공부하신 분 있다 없다?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 한 개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없죠. 2개 시도에 걸쳐 있으니까 한 개의 시도 안에 있는 것은 시도지사가. 그런데 한 개의 시도 아니어도 예외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국가기관 등이 여기 울산광역시 안에 개발사업을 국가기관이 시행한다고. 그러면 지가 변동, 지가 올라가겠죠. 거기에 인근 지역이나 전국 지가 상승률보다 이게 훨씬 높으면 한 개의 시도 아니어도 누가 시행한다고? 국가기관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지가가 급격히 올라가면 누가 지정할 수 있다? 국장이. 원칙은 한 개의 시도 안에는 누가? 그러면 심의도 거쳐야 되고 공고도 해야 되고 통지도 해야 돼. 국장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때는 어디 심의를 거치는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 시도지사는 지방이라 하지 않고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그럼 지정이 되겠죠? 지정이 됐다면 누구한테 통지한다? 국장이 지정했다고. 그러면 시도지사 거쳐서 누구한테 가야 돼? 허가권자가 누군데? 시군구청장. 그럼 시군구청장 자기 관할 지역 내가 허가구역 지정된 사실을 통지받았잖아요. 그러면 자기 관할 지역 내 허가대상 토지 매매해서 등기하러 갈 거 아니야. 그럼 뭘 가져가야 돼? 허가증 가져가야지. 그럼 누구는 알고 있어야 돼? 등기소장을 알고 있어야지.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요. 시도지사가 지정했죠. 그러면 어디를 거쳐서? 국장한테 올리고 다시 시군구청장 등기소. 아시겠죠? 그러면 지정을 공고하게 된다. 공고. 며칠 이상 공고하고 7일 이상 공고하고 열람은 공고는 7일 이상 공고하고 열람은 15일. 그러면 지정이 지정 절차 거쳤으니까 지정의 효력이 발생돼야 될 거 아니야. 지정의 효력은 언제부터? 지정이 공고된 날부터 5일 후부터 효력 발생. 그러면 지정이 된 날부터 5일 이내이면 효력이 없잖아요. 허가 필요 없다고. 5일 후부터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허가 신청해야 한다. 이게 절차입니다. 그러면 지정이 되었죠. 지금 규제 토지 투기가 이제 없어졌다고 해제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게 허가 구역이었는데 전체가 투기가 없어졌다. 지가가 안정이 되었다고 해제해야지. 요 부분은 도심지와 가까워가지고 아직까지 투기가 남아있어. 요 부분은 저기 변두리여서 투기 그게 없다고. 요 부분만 축소할 수도 있겠다. 요건 없애야지. 허가구역 축소할 수도 있고 해제할 수 있고 아니면 이 전체가 허가구역이었는데 지정기간은 최대 몇 년 이내? 5년 이내 기간 중에서 보통 3년 정해요. 3년 정했는데 가만히 보니 3년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투기가 많아. 계속 지정해야지. 재지정할까요? 아니요. 축소, 해제, 재지정할 때는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특히 재지정할 때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했죠. 다시 지정기간이 만료돼 재지정하고 싶다고. 그럼 이거 똑같아. 지정, 공고. 저기 공고, 통지는 똑같아. 심의, 공고, 통지는 똑같다고. 그런데 재지정할 때는 국장이 재지정하고 싶다고 의견 들어야 돼. 누구? 국장이 지정했다면 국장이 재지정해야 되겠죠. 누구 의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시도지사가 지정했다면 누구 의견? 시군 구청장의 의견, 청취 의견은 지정할 때 의견 듣는다. 재지정할 때 이런 것만 비교해 두시면 돼. 처음에 지정할 때는 심의, 공고, 통지만 끝나요. 의견, 청취란 말은 어디? 재지정. 똑같이 해제, 축소의 경우에도 똑같아요. 심의 똑같아. 똑같다고. 그런데 의견, 정치가 들어간다요. 그러면 처음에 지정할 때 효력은 지정 공고된 날부터 며칠? 5일 후에 효력이 발생되지만 이건 5일 후다? 그럼 규제 연속성이 없잖아요. 이때는 공고된 날 바로. 공고한 날 바로 효력. 축소, 해제, 재지정은 며칠이냐 아니고 공고된 날. 지정했을 때만 공고된 날부터 5일 후. 됐나요? 여기 지정이요. 이런 게 지금 막 신경 쓰인다. 지금 5일 후, 7일 이상, 15일.
이거 신경 쓰시면 안 돼. 요런 것만 의견 정치가 어디에 필요하다? 재지정. 여기는 의견 정치하면 안 돼. 요런 것만 잡아두시면 돼. 예? 그러면 허가 대상 구역으로 지정됐죠.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 허가 받아야 되는가? 허가 대상. 이거 뭐 작년까지라도 우리 중개사법 중개실무시험에 이게 나왔으니까 허가 대상, 허가 구역 내 허가 대상인 것은 기준 면적이 있나요, 없나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기준 면적이 있어요. 기준 면적을 초과할 때만 허가 대상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니까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뭐에 대하여? 토지입니다. 토지에 대하여 거래 계약할 때 허가증 가져와라 그 말 아니야? 토지 거래 계약 허가 제도니까 어떤 계약할 때 허가증이 필요한가? 허가 대상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 어떤 계약할 때 허가증 가져오라고?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행위일 때만 허가 대상입니다. 소유권 이전, 지상권 설정 이전에 관한 유무상 다? 유상, 무상 다 허가 대상이다? 대가가 있는 유상일 때만 허가 대상이고 유상이면 예약도 허가 대상이다. 어쨌든 규제 목적이니까 예약도 허가 대상이다. 기준 면적을 암기하셔야 되고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이 유상, 지상권 설정 이전이 유상인 계약은 어떤 계약?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에서 어떤 유상 계약을 하면 소유권 넘어가요? 매매 계약도 매매만 유상이요? 또 교환 계약은 유상으로 넘어가죠. 요때 허가증 가져와라 그 말이고 치료 지급 약정이 있으면 치료 지급 약정이 있는 지상권 설정 계약도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무상 치료를 수 있다. 무상은 유상이 아니니까 허가 필요 없어요. 요 경우이면 소유권 이전 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 본등기뿐만 아니고 예약도 포함되니까 가등기도 허가 대상이다.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도 있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 가등기도 있다. 예약도 허가 대상이니까 가등기도 허가 받아야 한다. 자, 그러면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인 것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 매매 교환 계약, 치료 지급 약정이 있는 지상권 설정 계약일 때 가등기도 허가증 가져와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전국 토중에서 허가구역 있잖아요. 지금 허가구역 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고자 허가 신청 넣었죠. 허가 처분 나왔다고. 허가 처분 받았죠. 매매 계약 허가 받은 경우에 신고는 해야 하네요. 토지 거래 허가 받은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예외가 없으니까 허가 받은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한다. 그러면 기준 면적을 암기하셔야 돼. 도시지역 안, 도시지역 밖 있겠죠. 도시지역 안에 용도지역 몇 개? 주상공 녹지지역 있잖아요. 주거지역 얼마? 180. 이것도 신경 쓰시면 안 돼. 지금 이거 골달 하시면 돼. 200, 660 녹지지역 100 미지정 90. 그 면적을 초과할 때만 허가 대상이야. 그런데 제가 가진 땅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인데 주거지역이요. 딱 180이에요. 지금 허가 받아야 돼요. 초과할 때만. 180까지는, 200까지는, 660까지는, 100까지는, 90까지는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도시지역 밖에는 원칙은 250인데 농지는 얼마? 500이면 1000. 요 면적을 뭐? 초과할 때만. 근데 국장이 보니까 시도에서 보니까 내가 허가구역 지정하는데 저기 촌지역 있죠 좀.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면적을 요 면적을 강제해버리면 시골에는 조만한 땅 요것부터 해나가면 허가 신청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실태를 비춰보니까 투기가 있긴 있는데 거래가 많지는 않아. 그러면 요 기준 면적의 10%에서 300% 범위 내에서 다시 면적을 정할 수 있다. 공법시험에 국토부 장관이 허가 대상 기준 면적을 법에 정하고 있는 면적의 200%로 정한 경우 200%. 응? 주거지역이면 허가 대상은 얼마?
주거지역이 180이잖아요. 200%니까 360을 초과할 때만 허가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10%부터 300%. 응? 기준 면적 이하이면 허가 받는다. 허가 구역 내에 있지만 건물만이면 토지 거래 허가 되지 건물 허가 제도 아니잖아요. 건물만이면 허가 대상이 아니다. 소유권이 아니다. 지상권이 아니면 저당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임대차 계약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유상이 아닌 증여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됐어요. 유저당 비우셨나요? 유저당이 뭐예요? 흘러간다고 어디로? 돈을 빌려 쓰는데 돈을 못 갚으면 우리가 경매 신청이 경매 넘겨가지고 낙찰된 가져오잖아요. 유저당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이게. 저당권의 원칙은 허가 대상 아니잖아요. 이렇게 변칙으로 유저당에서 약특약을 이렇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하는 특약 해놓고 돈을 안 갚으면 소유권을 바로 채권자 가져가는 거. 이것도 소유권 취득 목적 아니야? 이것도 허가 대상. 돈 10억 빌려 쓰죠? 갚지 못하면 10억짜리 허가 구역 내 10억짜리 돈을 갚지 못하면 대신에 10억짜리 허가 대상 토지를 가지고 변제하겠다. 대물 변제. 이것도 소유권 취득 목적 아니야? 증여는 허가 대상 이유 아니야? 무상이니까. 그런데 허가 대상인 토지가 안 팔리니까 허가증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최대한 담보를 잡아 저당권 설정해. 허가 구역이 허가 대상 토지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채무를 부담시켜 넘기는 조건으로 정의한다고.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는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아니 부담부 증여가 뭐 대가 지급이 있어요 지금? 돈을 주고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이 10억짜리인데 8억짜리 빚을 그냥 가져오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 10억짜리 가져온 대신에 뭐 돈 주는 게 있어요? 뭐 대가 지급에서 유상이지 무상이요. 근데 이렇게 악용을 많이 하니까 이거는 허가 대상으로 넣은 거라고. 유저당, 대물변제 예약, 부담부 증여는 허가 대상 이다. 허가 대상인가 아닌가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 뭐 할 때 매매 계약, 교환 계약, 계약할 때 가져와라. 허가 대상 기준 면적 초과하는 토지여도 계약이 아니면 허가 받는다.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으로 허가 대상인 토지를 상속받았어요. 내 의지요. 내 의지로 상속받은 거예요. 아버지 허전 필요 없어요. 제일 잘 나오는 게 경매. 허가 대상인 토지가 경매에 넘어왔다고. 경매는 계약이요? 아니죠. 허가 필요 없어요. 계약이 아닌 상속 경매, 형성 판결, 공용징수 있죠? 187조. 허가 대상이 아니다. 경매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요 경우에 허가 대상인 매매 계약을 한다, 교환 계약하고 싶다, 지료지급 약정이 있는 지상권 설정 계약하고 싶으면 신청을 넣어라. 이제 허가 절차 배우셔야지. 허가 신청은 공동 신청이다. 공법상의 절차는 다 공동이요. 부동산 거래 신고도 공동으로 신고해라. 허가 또 시군구에서 허가 신청하는 거 아니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등기 신청도 뭐 공동입니다. 어디 가서 해요? 등기관에 가니까.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그 말은 매도인도 허가 절차에 협력해라. 협력 의무가 발생되죠. 허가 신청할 때 뭘 가져가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허가 신청 넣은 땅을 취득해서 뭐로 쓸 것이다. 이용계획서. 농지면 농업경영계획서. 허가 대상인 땅을 취득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어떻게 구해올 것이다. 자금 조달 계획을 첨부해서 허가 신청을 누구한테?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 신청 넣었죠. 시군 구청장은 민원 처리 기간 내에 허가 요건에 적합하면, 허가 요건에 적합한 것은 따져봐요. 실수요자이다. 딱 실수요자일 때 허가증 나와요. 주변 환경에 적합해야 한다. 계획에 적합해야 한다.
이런 걸 따져요. 따져서 실수요자 맞구나, 주변 환경에 적합하구나, 계획에 적합하구나 확인되면 적합하죠. 그러면 허가 처분을 해야지. 적합하지 않으면 불허가 처분한대. 자, 허가 신청 들어온 토지가 개인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공익사업에 더 필요하다. 그러면 뭐? 선매 협의 절차를 거칠 수가 있다. 그럼 시군구청장은 국가기관 등 중에서 선매제를 정해서 네가 토지 소유자 찾아가서 선매 협의 절차를 거쳐봐라. 선매 협의. 선매 협의가 잘 된다. 안 되면 다시 시군구청장은 허가 불허가 처분합니다. 허가 받으면 계약이 유효. 취득하겠죠. 이 땅이 군사, 문화, 생물, 생태 구역이다. 외국인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 넣었죠. 적합해서 허가증 나왔죠. 다시 특례법에 따라서 허가증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증이 나오면 외국인은 별도 허가증은 필요가 없다. 불허가 처분 받으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됐어요? 그러면 허가 받아서 취득했잖아요. 취득했다면 취득 목적대로 이용해라. 이용해야 할 의무 기간이 있다. 이용 의무 기간이 있다고. 주거용. 이거 또 2년 하는 모르는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대부분 다 2년이야. 4년짜리하고 5년짜리하고 현상 보존. 현상 보존하는 것은 기간이 좀 많이 필요하겠네. 5년. 뭐 개발사 뭐 있어요. 2년, 4년, 3년짜리는 없어졌어요. 3년짜리가 있었는데 3년짜리 쓰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럼 여기에 2년, 4년, 5년을 기억하실 이유가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 왜 이용 안 하냐? 이용해라. 이행 명령을 3개월 이내에 다시 목적대로 이용해라. 명령을 때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이 나오는데 이행 강제금 매년 1회 부과합니다. 그러면 주거용으로 지금 취득했다고 안 쓰고 있다고 이행 명령 때렸죠. 그런데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때리는데 의무기간이 몇 년이요? 2년이니까 1년에 몇 번? 한 번 때리니 2년이면 의무기간이 경과하면 의무가 없으니까 부과 못해요. 이미 부과했다고 부과한 것은 징수하고 이행을 하지 않아서 부과한 것은 징수하고 그 다음에 이행했잖아요. 그 다음은 부과하지 않는다. 요걸 알고 계셔야 돼. 현상 보존이다. 몇 년? 5년. 5번 때리겠네. 그죠? 그럼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이겠죠. 매매 가격 4억이다. 그러면 최대 10%, 7%, 5% 때려요. 주거용이다. 주거용이다. 내가 쓰는 게 내가 쓰면 실소유자인 내가 쓰잖아요. 내가 쓰는 것하고 세를 넣는 거하고 뭐가 더 나쁜 놈이에요? 실소유자 요건을 갖춰서 내가 쓰고 있는데 내가 주거용으로 취득했잖아요. 주거용 써야지. 내가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고. 이게 나빠요. 세를 넣어서 다른 사람이 쓰게 하는 게 나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실소유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취득한 사람이 쓰는 것이 덜 나빠. 세를 넣는 게 더 나쁜 놈이에요. 그 나중에 7%, 5%, 10% 할 때 그걸 기억하셔야 돼. 내가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고 5%, 세를 넣고 있다고 7%, 응? 아예 방치하고 있다고 10%. 이런 게 암기사항입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하지를 못하겠다.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설명을 이렇게 들으시고 오늘 숙제요.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한번 읽어두시라고. 박스에 지금 128개 박스 있죠. 그거부터 크게 틀을 잡으시라고. 이런 것도 물어요. 선매협의를 적어지잖아요. 선매협의는 누가 아쉬워서 좀 선매하는 거예요? 국가가 아쉬워서 지가 먼저 취득하려고 한 거냐. 공시가대로 선매하겠네요. 감정가격 조금 더 높여줘. 감정가격. 응? 불허가 처분 받으면 매수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누가 답답해? 매수 청구는 누가 해요? 토지 소유자가 시군구청에 매수 청구한다 그 말 아니야? 누가 답답해? 토지 소유자. 그럼 국가기관에서 매수할 때 높은 가격이면 낮은 가격? 공시지가. 이행강제금 때리죠.
벌 받아야지. 가장 높은 게 취득가액. 그러니까 공시가로 하는 것은 매수 청구. 누가 답답하니까? 소유자가 지가 팔고 싶은데 안 팔리니까 국가기관은 높은 가격으로 살 필요가 없잖아요. 공시가로 매수 청구해요. 선매협의는 누가 답답해? 국가가 써야 되잖아요. 시가 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조금 높은 감정 가격. 이행강제금은 벌 주는 거 아니야. 가장 많이 때려야지. 취득 가격. 이렇게. 그것도 묻게 돼요. 이 박스에 있는 내용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해. 그 다음에 옆에 토지거래 허가제도 있죠. 지정 절차. 박스 내용이요. 도시계획위원회 지정 공고 통지 있죠. 국장은 시도에서 거쳐서 등기 수량까지 통지하고 시도에서는 국장 거쳐서 시장 등기 통지하죠. 며칠 이상 공고하고 며칠 이상 열람 15일간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 예? 허가구역 해제 축소도 똑같이 심의 공고 통지 똑같은데 재지정 두 번째 재지정 동그라미 재지정할 때는 심의 전에 미리 국장은 누구 의견?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의 의견 청취. 별표해야 되겠죠. 그 위에 칸에 지정 절차 옆에 빈칸이 있잖아요. 지정 절차에서 빈칸에는 X 의견 청취 X. 뭐 할 때만 의견 청취라? 재지정할 때만. 밑에 허가구역 해제 축소 있죠. 허가구역 지정사유가 없어졌다. 그 말은 투기가 없다. 지가가 오르지 않는다. 안정이 되었다. 또는 관계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요청이 있으면 요청이 이유가 있으면 국장 시도지사는 지정을 해제하든지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이유가 있다. 인정 축소해야 한다. 해제해야 한다. 효력 발생은 공고일부터 며칠? 5일 후. 공고일로부터 5일 후. 공고1부터 발의 효력 발생되는 것은 처음에 최초 지정이 아니고 재지정, 축소, 해제는 바로 공고1부터. 그거 담으시고 넘기세요. 오늘 틀린 게 맨 위에 B 있죠. B. 130페이지. 법령이 제정되었다, 개정되었다, 폐지 등에 따라서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강화, 완화 또는 해제되는 지역은 투기에 몰린다고. 시행 중이다, 예정이다, 인근 지역까지 됐나요? 지정 절차, 국장이 지정한다. 지정, 통지 있죠. 심의를 거치고 지정하고 통지한다. 니연체 가서 재지정할 때는 심의 전에 누구 의견 들어라? 국장이 지정하는 거 1번에서 니연, 재지정 있죠? 니연, 재지정은 심의 전에 누구 의견? 시도지사 의견. 기출돼 있죠. 티그 밑에. 국토부 장관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계속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미리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뭐 할 때만 의견 청취? 재지정. 정신 놓으시면 안 돼. 시도지사 지정할 때도 재지정 니은 밑줄 하시고 심의 전 미리 누구 의견? 시군구청장. 됐나요? 지정 공고 7일 이상 열람 15일간 효력 발생 공고된 날부터 5일. 그래서 기출이 있나요? 밑에 4번 동그라미 밑에 지금 131페이지 보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 공고된 날 5일 후니까 효력이 발생되고 있다. 5일 후부터는 허가 받아야 합니다. 5일 이내이면 빨리 팔아야 되겠다. 5일 이내이면 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 지정 해제 축소는 지체 없이 축소해야 한다. 기출이 있나요? 5번 밑에 해제 축소의 경우 지체 없이 며칠 이상 공고일로 하면 똑같아요. 효력 발생 시기만 5일 후 하면 안 돼. 공고된 날부터. 허가 대상은 법정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소유권, 지상권 이전, 유상으로 설정 이전하는 거죠. 예약도 포함된다. 초과하는 토지,
소유권, 지상권, 유상, 예약 그게 허가 대상이요. 그러니까 4번에 가등기도 포함된다. 3번에 경매는 허가 대상이다. 계약이 아니니까. 넘겨보세요. 허가 대상 기준 면적 있죠. 132페이지 토지 거래 허가 대상 토지 면적 등에서 다만 누구는 곡장 시도에서는 허가 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 실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이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너무 좁다. 너무 작은 것부터 허가 대상이다. 라고 인정되면 기준 면적의 몇 프로? 10% 이상 300% 이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주 180, 상 200, 공 660, 녹 100, 미지정 90. 기출 국토부 장관이 일정 지역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적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면적 위에 있었죠?의 200%로 정했다. 주거 지역 얼마? 360이면 초과요, 초과 아니요? 360까지는 허가 받지 않고도 계약할 수 있다. 360을 초과할 때부터 허가 대상. 도시지역 바뀌면 250인데 농지는 얼마? 500이면 얼마? 1000. 됐죠? 옆에 토지거래 허가 절차 있죠? 넘기시면 134페이지 6번에 허가 기준이 있나요? 줄여서 정리한 건데 그나마 기출문제 다루는 부분이에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허가 기준 1번 누구? 농업인 등이요. 3번은 농업인 등이 아닌 자. 농업인 등인가 아닌가를 먼저 구분하시라고. 2번도 과래 농업인 등 실제 경작하는 사람. 그러면 허가 기준에 농업 일반 농업인 등이면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몇 킬로? 30km 이내 소재는 토지를 취득할 때만 돼요. 30km. 근데 이게 농지법은 아주 혼돈하시면 안 돼. 농지는 농지 취득할 때 농지이면 일반 농지이면 통작거리 제한하면 거주지부터 이런 거 없어요. 그 지금 농지가 어디 있다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농지일 때는 자기 주소지부터 몇 킬로 이내? 30km 이내 농지만 가능하다고. 2번 농업인 등으로서 공익사업용으로 농지를 협의 양도했다. 국가기관에 수용된 날부터 몇 년? 3년 동안 이내에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토지를 수용했고 협의해서 넘겼으니까 내가 대체할 토지를 또 취득해야 될 거 아니야? 대체하기 위해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부터 몇 킬로? 80km. 내가 허가구역의 땅인데 수용당했다고 협의 양도했다고 몇 년 이내에 3년 이내에 내가 수용당한 농지 대신에 토지를 취득하는데 몇 킬로? 80km 이내 80km 안에 소재는 농지를 종전 가격보다 높다 낮다? 낮은 가격일 때 협의 양도 수용했는데 3년 이내에 대체 농지를 찾는데 80km 이내인데 종전에 내가 협의 양도한 가격이 있잖아요. 높은 농지는 안 돼요. 낮은 거. 에? 이하인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 그 다음 3번은 농업인이 아닌 자. 농지법에 따라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았거나 발급 요건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밑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해당 토지가 소재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다 되다. 누가 아닌 자였다면 농업인이 아닌 자였다면 농지를 취득해서 이제 농사 짓고 싶다고. 그럼 요건이 기억연대 있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해당 토지가 소재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니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실제로 해당 토지가 소재는 지역에 거주하였을 것. 농업인이 아닌 자입니다. 그때 허가증 내주겠다 그 말입니다. 80km, 30km 나왔죠. 그런 걸 구분하시라고. 선매 제도하고는 오늘 못하겠다. 박스 있잖아요. 136페이지 10번 선매 있죠. 한번 읽어 두시라고.
옆에 불허가 처분지 사건 보고 있죠. 이 신청 몇 쓴 거 있죠. 이행강제금 한번 보세요. 139페이지. 이행강제금. 옆에 138페이지 13번 토지 이용권은 의무 있나요? 그거 체크하시라. 그 의무 기간이 이해가 되셔야 이행강제금을 2번 할 것인가 3번 할 것인가 구분 된다고. 3번은 없겠죠. 3년짜리 없으니까. 그래서 밑에 5년 범위 안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기억에 농지 외 밑줄 농지 외의 토지를 뭐로? 공익사업료로 협의양도 수용된 자가 협의양도 수용된 날로 몇 년? 3년 이내 종전 토지가 이상 이하 가기로 대체 밑줄 대체 토지를 취득했다면 몇 년간은? 2년간. 분양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토지 분양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토지 개발에 착수했는데 분양하려고 토지 개발해서 분양하려고 착수했는데 취득일로부터 몇 년? 4년 이내에 분양 완료했다. 그러면 4년 보유인데 분양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 걸렸어요? 4년. 그러면 분양이 완료됐는데 4년이 지난 것을 본다. 그 말은 분양을 목적으로 토지 취득했는데 개발에 착수해서 몇 년? 4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현상 보존 가장 긴 거요. 5년이 현상 보존 시험 나는데 밑에 네 번째도 같이 읽어두시라고요. 임대사업자 등이 관계 법률에 따라서 임대사업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해서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용해야 할 기간이 5년. 그게 되시면 옆에 이행강제금 있죠. 셋째 줄, 넷째 줄 이행기간은 몇 개월? 3개월 이내로 이행하라. 목적대로. 그러면 3번 시군구청장은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가격? 취득가격 밑줄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죠? 토지 취득가액은 뭐로 한다? 실제 거래가격. 기억에 방치 안 쓰고 있다고. 몇 프로? 10%. 임대가 더 나쁘다 그랬죠? 7%. 내가 승인 썼는데 디귿 토지 거래 허가받아 토지 취득한 자가 승인 없이 당초 이용 목적을 변경 마음대로 바꿨다고. 승인 누가 쓰는데? 허가받은 사람이 쓰는데 승인 없이 쓴 것은 얼마? 100분의 5. 됐어요? 기타 친다? 기타 7. 부과징수 1년에 한 번. 그죠?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는데 부과기간은 언제? 의무기간 내에서만 매년 1회 부과하는 거지.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부과중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명령을 이행했다. 그럼 더 이상 부과하면 안 되지. 그런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합니다. 이행을 하는 경우 새로이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 이 제기할 수 있다. 고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30일. 제재 처분 됐고 신고 보상금하고는 다음에 합시다. 거기 이번 모의고사가 141페이지 18번 있나요? 맨 밑에 19번 해야 되네. 17번 뒤 맨 밑에 17번에 19번 그죠? 부동산 정보 체계 구축 운영 있죠? 앞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거래 가격 검증 체계 구축 운영 누가? 국장. 지금 정보 체계 구축 운영도 누가? 국장. 앞에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 구축 운영 업무는 누구한테 위탁? 그래서 그거 추가하시라고 한번. 거기 142페이지 동그라미 2번 밑에 한 칸 비었다. 양벌 규정 위에 한 칸 비었다. 3번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장은 부동산 정보 체계의
구축 운영 업무. 누가 구축 운영할 수 있는데? 국장이 구축 운영할 수 있는데 정부 측의 구축 운영 업무를 누구한테 위탁한다? 한국감정원에 위탁한다. 됐죠? 요만큼 합시다. 조금 부족한 쪽은 선매하고 불허가 처분 그건 나중에 다시 해드릴게. 앞으로 토요일 오후에는 내일은 오후에 모의고사 정리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오후에 나오면 암기사항 있잖아요. 지금 암기사항이 몇 페이지인가는 요약지 보시면 153페이지 암기사항 있죠. 이걸 정리할 거야. 이것만 정리해도 3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토요일 있으면 지금 여기 토지거래 해가지고 돼 있죠. 부족한 부분 보충 계속 해드릴게요. 토요일 날. 수고했습니다.